그 다음 내용은 이제 우리가 순방향, 역방향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 여러 뉴런들이 있어요. 뉴럴넷이라고 하면 히든 레이어도 있고 뭐 아웃풋 레이어도 있고요. 그런 히든과 아웃풋 레이어에 있는 뉴런들에서 어떠한 연산이 일어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weighted sum followed by activation이죠. 그죠? weighted sum 쭉 구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nonlinear activation에 통과시키는 그냥 그거죠. 그게 순방향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역방향으로는 이제 에러가 그레디언트 형태의 그 신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그레디언트를 백 프로퍼게이션 해주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든과 아웃풋 레이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인풋은 레이어로 안 친다고 했으니까 이름은 인풋 레이어지만 뉴런이 없으니까 사실상 뉴럴넷에 있는 뉴런들에서 일어나는 컴퓨테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각각의 뉴런은 두 종류의 컴퓨테이션을 하게 돼요. 하나는 순방향, 하나는 역방향으로. 자, 순방향으로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weighted sum followed by activation. 그죠? weighted sum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통과시키고 그래서 S를 구한 다음에 얘는 모델 아웃풋 나오는 이 연산을 순방향으로 각각의 뉴런에서 해주게 돼요. 자, 그래서 입력에 대한 combination 그리고 activation nonlinear라고 가정하면 결국은 continuous nonlinear function of input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는 입력 X와 weight W의 함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역방향, 백워드 방향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는 에러를 전송해야 되는데 그냥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 라지스틱 리그레션 할 때 이미 살펴봤고요. 그리고 뉴럴넷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방향으로는 그레디언트 벡터를 계산해야 되는 그런 컴퓨테이셔널한 니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라는 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에러의 weight에 대한 그레디언트예요. 그래서 gradient of error with respect to weight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weight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렇게 되고 디테일은 아주 자세하게 이번 렉처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교수님 너무 자세합니다. 그냥 좀 스킵하시죠 라고 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작은 양념에 해당합니다. 뉴럴넷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하나의 뉴런 하는 일, 포워드, 백워드 이야기했고 그 뉴런 안에도 웨이티드 썸이 있고 액티베이션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액티베이션도 전통적인 시그모이드, 뭐 렐로 이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유닛에 사용되는 어떤 그런 소프트맥스 펑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라지스틱 시그모이드 학습했죠. 얘는 바이너리 이벤트에 대한 포지티브 이벤트의 확률을 주는 그런 거잖아요. 이걸 일반화하면 왜 꼭 두 개입니까, 교수님? 뭐 주사위를 던져서 1부터 6까지의 확률을 따져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라지스틱 시그모이드를 일반화한 그런 버전이 되고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 되고요. 아주 중요하고 아주 널리 사용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뉴럴넷의 파이널 레이어, 즉 아웃풋 레이어에 그 사용되는 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별거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가 돼요. 일단 소프트맥스 펑션이죠. 소프트맥스 펑션인 거고 여기에 k 차원의 벡터가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k 차원의 벡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출력도 동일한 k 차원의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의 그 디멘전의 크기, 수는 변하지 않아요. 컨텐츠, 내용만 변화가 되는데 그 내용이 일종의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입력으로 뭐 0.3, 0.2746, 1.3 이런 게 들어갔다라고 하죠. 그러면 얘는 어떤 그 확률 분포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는 합해서 1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프트맥스 노멀리제이션을 거치면 얘네들이 더하면 1이 되고 각각은 0에서 1 사이를 갖는 그런 소위 말하는 노멀리제이션이 된 값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 계산을 암산으로 할 수 없고 뭐 대충 그냥 가정해서 뭐 0.7이 되고 여기는 뭐 0.1, 2가 되고 여기는 뭐 0.23이 되고 뭐 이렇다라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숫자는 더해서 1이 되고 각각은 0에서 1의 레인지이니까 그죠? 이거 합해서 1이 안 되네요. 뭐 1, 8. 그죠?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소프트맥스 펑션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펑션은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k 차원의 벡터를 또 다른 k 차원의 벡터로 바꿔주고요.
하는 일은 그냥 노멀리제이션입니다. 자, 보면 j 번째 값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입력의 j 번째 차원을 익스포넨셜을 취해요. 그럼 여기 있는 예제로 하면 2의 0.3, 그죠? 그 다음에 2의 0.2746, 2의 1.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을 2의 0.3을 나눠주는데 2의 0.3 더하기 2의 0.2746 더하기 2의 1.3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노멀라이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모의 역할로 인해서 얘네들을 합하면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성질에 의해서 각각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k 차원의 카테고리컬 확률 분포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소프트맥스 펑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 출력의 각각의 컴포넌트를 살펴보면 얘네들은 다 합하면 1이 되고요. 확률 분포를 나타내니까. 그 다음에 각각은 0에서 1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얘는 카테고리컬 분포, 확률 분포를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0.01, 0.49, 0.25, 0.25. 이거는 이제 뭐 4개 클래스를 갖는 그런 확률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멀라이즈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소프트맥스라는 것이고, K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뉴럴넷의 마지막 출력단에 사용되는 그런 녀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프로젝트나 이런 거 할 때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소프트맥스, 소프트맥스. 됐죠? 자, 그 다음에 히든 뉴런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여러분이 뉴럴넷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히든 뉴런의 기능이 많고 역할이 많고 심오하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요. 지금은 조금 어드밴스된 컨셉일 수 있어서 바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멀티레이어 퍼셉션, 우리가 방금 했던 피드 포워드 뉴럴넷에 이제 아주 크리티컬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히든 뉴런이고요. 얘네들의 역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산 표현형이라는 거예요. 힌트니 얘기했고요. 일단 분산, distributed, 그리고 표현형.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 뉴럴넷이 있어요. 뉴럴넷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막 있는데 이렇게 레이어가 이렇게 있고 연결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게요. 그럼 여기에 뭐 만약에 뭐 사람의 얼굴을 넣어요. 얼굴을 이렇게 사람의 몸을 넣고 여기에 사람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뉴럴넷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미지가 뭐 벡터로 바뀐 다음에 이제 나중에 CNN을 배우면 바로 넣겠지만 지금은 일단 벡터 투 벡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피드 포워드 뉴럴넷을 설명했으니까 이 그림이 이제 이미지가 벡터로 바뀌어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얘가 여러 레이어에 있는 뉴런들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각각의 뉴런들이 어떤 특징을 추출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뉴런 같은 경우에는 뭐 코에 대한 정보를 살짝 갖고 있고 요 바로 밑에 건 뭐 눈에 대한 정보, 요 밑에 거는 코에 대한 정보인데 약간 또 다른 식으로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데이터에 있는 중요한 피처를 디텍트하고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가 독립적인 하나의 역할을 정확히 한다기보다는 그 역할이 쭉 흩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든 뉴런의 역할, distributed representation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뉴럴넷의 해석이 어려워지는 그런 부작용도 낮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로버스트한 그런 레프레젠테이션도 가능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딥 뉴럴 토크 할 때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히든 뉴런의 역할 매우 중요하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히든 뉴런의 역할은 피처 디텍터의 역할을 합니다. 피처란 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오묘한 피처들, 뭐 좀 명확한 피처들 여러 가지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뒤쪽에 딥 뉴럴 네트워크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처 그 디텍션 또는 뭐 각각의 뉴런이 이제 하나의 스케일러 값을 주니까 그것을 모으면 어떤 피처 스페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인풋이 들어가서 어떤 이런 뉴런을 막 거치게 되면 어떤 피처의 공간으로 매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뉴럴넷이 이제 그 벡터 트랜스포머라고 했잖아요. 그럼 인풋 공간을 막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그죠? 어떤 피처 공간으로 매핑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레이어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다단계로 매핑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이 각각의 뉴런의 역할은 뭐냐하면 무엇인가 레프레젠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미를 정확히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의 컨셉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코라고 하더라도 여기만 녹아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녹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다른 겹치지 않는 식으로. 그래서 특징이 분산돼 있어 이렇게 represent 포현되는 그런 역할을 히든 뉴런이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거의 뭐 이 히든 뉴런이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뭐 알파의 오메가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예제고요. 자, 이거는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이냐 하면 알파벳이네요. E, L, F라고 하는 알파벳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노이즈 없는 깨끗한 이미지일 것이고, 뭐 각각의 좀 노이즈가 섞여 있는 뭐 그런 사례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이즈한 트레이닝 이그젬플들이 각각 있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요 알파벳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한 뉴럴넷을 우리가 설계한다라고 했을 때 입력에서 히든으로 가는 이제 웨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즉 여기에 입력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히든 레이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막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웨이트들이 있을 거고, 그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려본 거예요. 그럼 잘 보면 이 첫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스트로크, 그러니까 F나 아니면 E에 등장하는 이 부분을 이제 디텍션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뉴런의 경우는 이 아래쪽에 있는 바, 즉 얘를 뭐 디텍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간단한 거라서 이렇게 해석을 시도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해서 이런 식의 해석이 이제 CNN 할 때 그때 조금 더 나올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매우 복잡한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간단한 이그젬플을 써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뉴럴넷 구조를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이 표현도 우리 뭐 블로그나 코드나 논문에서 많이 볼 거예요. 64, 2, 3. 이건 뭐냐면 인풋 레이어의 차원, 그리고 히든 레이어의 차원,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만약 레이어가 많으면 뭐 6, 4, 2, 7, 뭐 5, 4, 9 쭉 이렇게 가서 뭐 3 이것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각각 뉴런의 어떤 사이즈 같은 걸 이렇게 의미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인풋의 크기가 64다. 왜냐하면 여기 8 픽셀 by 8 픽셀일 거예요. 그래서 64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2인 이유는 여기 보면 히든 레이어에 두 개의 뉴런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려보면 그래서 64개의 입력이 있고요. 히든 레이어에는 두 개의 뉴런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요 첫 번째 뉴런에 대해서 64개의 웨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정리한 게 요 매트릭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뉴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64개의 웨이트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을 정리한 게 이 매트릭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히든에는 두 개의 뉴런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력에는 세 개의 뉴런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뭐 각각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3bit 출력, 뭐 세 종류. 그래서 이게 2면 제일 처음 게 가장 크고, 뭐 L이면 두 번째 게 가장 크고, 뭐 F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양한 식으로 이 출력은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세 개의 그 원소를 갖는 출력, 그래서 여기 3이라고 표현이 된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여기 있는 웨이트들을 각각 이렇게 매트릭스를 표현했을 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뭔가 디텍션이 되죠, 여기에. 그래서 그런 개념적인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4차원, 2개의 히든 유닛, 그리고 3개의 아웃풋 유닛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풋 투 히든 웨이트를 살펴보면 이렇게 각각 64개의 웨이트들이 있고, 그걸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특징을 잡았다라는 그런 감만 여러분이 잡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 섹션의 마지막 슬라이드일 텐데요. 우리가 feed forward 뉴럴넷을 주로 설명을 하고 당분간 feed forward 뉴럴넷을 주로 학습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고 나면
딥러닝의 CNN 학습한 뒤에 RNN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Recurrent Neural Net이라고 불리고요. 이 Recurrent Neural Net에서는 피드백이 존재하게 됩니다. 역시 전기전자나 컴퓨터 쪽 전공한 친구들은 이제 메모리 셀을 기억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두 개의 인버터를 이렇게 붙이면 이게 소위 말하는 SRAM 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버터 두 개를 거꾸로 붙이면 여기 1 들어가면 0이 되고 여기 0이니까 1이 되고 이 전원이 공급되는 한 정보가 무한히 저장이 될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룹이 있고요. 이 룹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억의 핵심이 됩니다. 사람들이 만든 메모리에서는 루프라고 하는 것이 기억의 핵심이고 다른 말로 하면 피드백 룹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드백 룹을 두어서 뭔가를 기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RNN 할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네트워크를 보면 아까는 없었던 종류의 그런 커넥션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피드백 룹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 포워드 뉴럴넷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분간 피드 포워드 뉴럴넷 중심으로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CNN을 배우고 난 뒤에 그때 RNN을 학습할 때 이런 리커런트 뉴럴넷, 피드백 룹이 있는 그런 뉴럴넷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얼추 딱 맞게 끝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녹화를 중지.